자, 임자일주는 임자는 뭐 당연히 그쵸? 당연히 이제 간여지동을 짜고 있고요. 이게 저 육식갑자 중에서 뭐 간여지동을 이렇게 자기 기운으로 짜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 뭐 을묘라든가 신유라든가 뭐 임자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개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여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비겁을 이렇게 짜고 있는 사주들을 뭐 하여튼 우리는 고집도 세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임자는 임자, 병호, 무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인살이라는 것도 배우셨어요. 그렇죠? 양인에 간여를 놓기 때문에 대단히 자기 기운이 강해요. 막 고집으로 얘기한다면 대단히 하여튼 1등은 신유일 거고요. 그렇죠? 막 금의 신유, 그 다음에 임자의 막 을묘, 막 이 정도를 우리가 순반을 좀 매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가서 보니까 삼명통에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수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추에 그래요. 뭐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수는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수는 또 이렇게 또 묵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일단 보시면 벌써 아시다시피 출인의 묵지를 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수를 이렇게 깔았다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막 그런 어떤 사람들 많은 쪽에서 자기의 기운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먹고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나와 있어요. 병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무자도요. 무자도 뭐 돈은 벌리지만 무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임자도 그렇고요. 보면 이렇게 묵지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 일단은 일지가 이렇게 임자의 자수지만 묵지는 특히 뭐 삼명통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쌍어 유묵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 쥐띠가 해수를 해시에 놓게 되면은 해시를 놓게 되면은 쌍어 유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쌍어 유묵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쥐띠가 해시를 놨을 때 그런 얘기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이 놀림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묵지라는 것이 이거 벼루잖아요. 그렇죠? 연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손재주가 공교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계라든가 공직이라든가 이쪽 조직에서 성공할 사람이다. 임자가 이미 간여에 나의 어떤 이렇게 비견 겁재를 깔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내가 반듯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을묘가 됐든 임자가 되었던 관성이 어디 들어와 있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나 뭐 하여튼 이렇게 임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전부 다 절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건 참 대단히 하여튼 뭐 자기의 인내가 없이 성공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삼명통일을 떠나서 임자라고 하는 이렇게 음의 수용의 맨 끝머리 가서 보니까 이 수용성에 관해서 뭉치게 하거나 어떤 걸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강한 사람,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수는 포용성도, 그다음 융통성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의 형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깜깜한 곳에 쥐야. 뭐예요? 밤하늘의 쥐는 뭐예요? 박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쥐를 여러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 박쥐 복자. 그래서 임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박쥐를 가지고선 뭐 서양에서는 박쥐를 가지고선 뭐 악마의 한 축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그리는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복자를 써서 박쥐를 가지고선 복이 있는 동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임자는 복이 있는 박쥐의 형상입니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의미하고 개의신기라고 하면 제비를 의미하고 저도 제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임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벌써 그렇죠? 뭣도 잘 내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제비 자체가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회성이 대단히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을 지었는데 어떤 다른 새가 오던가 다른 집 옆집에서 짓고 마음도 좋고. 그런데
임수는 한 가지 그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을 반듯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해. 왜? 제비 자체의 특성을 보면 그래. 모여 살고 이런 건 대인.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대인관계 굉장히 좋아요. 임수를 깔고 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가정을 반듯하게 지키기에는, 그래서 임자일주는 무조건 뭐라고요? 묵지를 낳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공직을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반듯해져.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면 어떻다고요? 대체적으로 망해. 임자는 가난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임자 만났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 임자 만나, 임자가 뭐예요? 저거 제대로 걸렸네 이런 뜻이에요. 고집이 센 놈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임자는 한마디로 굉장히 나의 이렇게 간여를 짰다는 건 나의 목적성, 나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 정해지면 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꼭 그렇게 해서 뭐 그러잖아요. 내 꿈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깨진 꿈 조각도 먹고 사는 게 우리 일생이잖아요. 따져보면은 옛날이야 하면서 그 임자는 그 꿈 조각을 찾아서 끝까지 쫓아가니까 굉장히 아집도 있고 고집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임자의 자의를 가지고선 보니까 자형에서는 이미 막 개의신결 최고봉선생이 이렇게 제비를 가지고 저도 받아도 제비를 쓰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늘나라는 깜깜 하늘나라는 이렇게 박지의 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임자들은 성정이 온화한 편이에요. 그러나 격정적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자의에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다의 포말이야. 포말. 바다의 포말. 바다의 포말. 포. 해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바다야 이거. 파도라고. 파도. 포말이라는 것은 거친 파도. 포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격정 뛰길 때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경술이라든가 신해라든가 임자가 전부 다 그래. 뒤에 오는 건 또 뭐야? 개축이네. 개축도 그래. 전부 다 목화를 보지 않으면 어떻다고 사주가 다 깨져버려. 다 깨져. 그래서 목화를 안 보는 사주들은 이래.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지. 뭐 여러분 이제 내방자가 임자가 오면 목화가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일단요. 보고 당신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어. 여러분 배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배우고 나면 아주 쉬워. 손님 보는 게 더 쉽다니까. 가서 바로 까세요. 바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바다의 포말을 목화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조직명이라는 것을 삼명통이로부터 알 수는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보시자고요. 바다의 성남 바다의 이거를 영어로 보면 그리스 그 신화를 보면요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이라고 이렇게 포세이돈은 누구로부터 명을 받나요? 제우스로부터 명을 받죠. 그쵸? 제우스가 모든 신의 만신의 왕이잖아요. 제우스로부터 당신 바다에 가서 바다를 지배해 라고 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임자는 뭐예요? 타고난 오나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냥 CEO야. CEO. 임자는. 그래서 임자가 오노 흉내를 제우스의 흉내를 어떻게 돼요? 벌 받겠죠? 그래서 임자는 타고난 CEO 조직관리야. 이게 뭐예요? 해신 조직관리. 이거 왜? 조직관리. 제우스가 포세이돈한테 두 가지를 줘. 능력을. 어떤 능력을 주나요? 말을 관리하라고 준다고.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관리해라 당신한테.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바다에 주다는 파도를 당신이 관리해라. 우리는 물론 추로할 때 당연히 바다에다가 당연히 우리는 제사 지내지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포세이돈한테 똑같아. 그 상황은 똑같은데 어쨌든 제우스가 줄 때 뭘 주냐면 당신은 조직 관리를 해라라고 주는 거예요. 벌써 이게 전부 다 말의 형상이잖아요. 말. 그래서 어쨌든 이 임자일주들은 오노를 하면 안 돼. 오노를 하면요 깨져버려. 반드시 CEO가 돼야 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요.
물론 이 포세이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제 논리지만은 아셨겠죠? 그래서 임자일주는 자제분이라든가 등등 어떤 사람들이 벌써 미래 직업 적성이 어디 와 있나요? 공직자고 조직자예요. 무슨 교육자가 되든 아니면 일반 그 사기업체 들어가서도 참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서 자의 형상들. 그 다음에 이 임자로 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망망대해 그 자체 아닌가요? 그렇죠? 망망대해 그 자체잖아요. 망망대해를 관리하는 포세이돈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격이 목화를 짜지 않으면 대단히 분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임자 일주에 뭐 이 정도의 이제 자의 형상 정도면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제 기억하시겠죠. 임자에 대해서는. 자, 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럼 임자 일주에 나머지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임자 일주는 보니까 당연히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왕을 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무슨 비겁밖에 없어.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제왕, 그다음 권력 록왕을 짜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주가 저렇게 록왕을 짜고 있다, 지지가 그렇다면 대단히 자기 고집이 강맹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유라든가 을묘라든가 뭐 똑같은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고집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정체가 분명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해요. 근데 이 임자 일주 중에서 하나의 치명적이 뭐냐면, 내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적 영역에 들어가야 돼. 이 공적 영역이 어디예요? 국가가 되든 하여튼 뭐 공직이 되든 하여튼 등등 이런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뭐야? 관운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을 한번 종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제일 처음에 보니까 식상부터 짜보니까 식상은 당연히 이 목에 어디로 들어오던가요? 간목을미기 전부 다 보니까 나의 전부 다 보니까 태지를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나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나의 화, 병화, 정화가 전부 다 어디로 놓던가요? 제가 이제 병화, 정화라고 지금 양간만 쓰는 게 아니라 은간도 쓰고 있죠. 왜? 정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에.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종은 어떻게 배웠어요? 전부 다 양간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병화, 정화는 이렇게 양간, 은간 같이 쓰잖아. 선생님, 은간이 있네요. 어떻게 할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벌려 쓰는 버릇도 이제 그것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화를 이제 종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갖다 놓지만 양간을, 여러분은 양간도 있고 은간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쨌든 병화 정화를 갖다가 우리가 종을 해보니까 보니까 어떻든가요? 똑같이 이렇게 태지를 놓고 있더라. 물론 여기 태가 아니라 식상은 목을 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 비겁 관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그러니까 토가 나한테는 또 어디로 들어와 있던가요? 뭐 이게 화토 동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태에 들어와 있어. 그렇죠? 절태로 들어와 있어. 절태로. 그 다음에 또 나의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나의 인성은 보니까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또 사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임자 일주가 내가 사업을 하게끔 짜여져 있나요? 전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임자는 자기 기운이 강하고 강맹하고 비겁이 왕성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준칙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가 12운승에 보니까 아닌 거야. 이거는 절대. 그래서 임자일주가 성공해서 성운,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세요. 진짜 힘들어, 임자일주가. 근데 임자일주가 어쩌다 돈을 벌었다면 목화의 성운을 짜고서 만나는 경우예요. 근데 사주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자 밸런싱이 어디 있겠어요? 다 깨지지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자일주는 타고난 조직관료로서 보니까 전부 다 목욕이고 절태고 사로 다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임자일주는 어떻다고요? 재성을 짜고 있으면은 부인하고 관성 남편하고. 임자일주들은 어때요? 부부관계가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냉랭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그런데도 둘 다 어떻다고요? 이 태지를 둘 다
남명이 됐든 여명이 됐든 전부 다 제왕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강한 거야. 부인이 됐든 남명이 있어서 부인, 그 다음에 여명이 있어서 남편은 자기 스스로는 강한 거예요. 고집도 있고. 그런데 원래부터 이렇게 인연이 없기는 매 한 가지 똑같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식상도 그렇고요. 식상이 목욕 제왕을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성 좋다도 이렇게 사지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관성이 이렇게 절대로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조직에 가서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비견 겁재가, 다시 얘기해서 비겁이 록왕의 제왕에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사람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발군이에요. 비겁이 록왕을 짜고 제왕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직에 가서 내가 출세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라고. 출세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비법 잘 기억하세요. 관성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 관성이 절대로 들어와 있다. 남의 충고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직까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 임자일주는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을묘일주는 어떻던가요? 을묘일주는 이 나의 관성이 어떤가요? 경이 을묘일주는 을묘 전부 다 절대로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안 들어. 그래서 관성이 절대로 들어오면 절대 나의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타인, 간섭, 충고, 일체 무시, 간섭, 배제. 그래서 임자일주들은요, 이 사람들은 남의 충고 이런 거 안 듣고 오직 마이 페이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대단히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조직에 가서, 내 사업이 아닌 조직에 가서 성공을 하도록 이미 제우스가 이런 탤런트를 줘버렸어. 여러분, 지금 동양에 지금 이거 우리가 이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우스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당연히. 근데 어때요? 자의 형상을 설명할 때 충분히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그쵸? 남들이 그런 얘기 할까요? 이게 동양에 지금 우리 한문 얘기 무슨 포세이돈이 어쩌? 그건 당신 얘기고, 임자 자체가 지금 해신이잖아. 그렇잖아요. 해신이잖아. 그렇잖아요. 해신은 누구한테 부여받아도 제우스한테 부여받는, 이 조직 관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 규제들인 거예요, 임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임자는 이렇게 사업가 명이 아니니까 어쨌든 저 공직, 그다음에 조직 관리 이쪽에서 근데 성공에 굉장히 다단한 어떤 굴곡을 거쳐야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데, 보시면 근데 이제 임자일주들은 남녀 불문하고 속이 깊어요. 뭘 생각하는지 잘 몰라. 당연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홍룡을 갖고 있죠. 홍룡을 갖고 있어요. 아까 경술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정이 이 홍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동적 이성난이라고 그랬죠. 대단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명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무토 일간 못지않게 임자일주들도요, 보면 남명은 옆집 쌀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성의 난에 대단히 노출되기 쉽다. 홍룡. 왜? 수동적 의미에 동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 제가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어요. 그쵸? 뭐 임자라든가 병호라든가 무호는 뭐 양인이요, 일인이요. 그쵸? 양인쌀이다, 무슨 음인쌀이다, 이런 얘기는 벌써 이건 아마 초급 시대 때, 그다음에 뭐 가녀지동도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룡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성패의 득실이 굉장히 하여튼 심한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조직 쪽에서 대단히 하여튼 자기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남의 모든 것을 짓밟으러 가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신유가 됐든 을묘가 됐든 임자가 됐든 이렇게 어떻다고요? 가녀지동을 이렇게 짜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일주가 비가 로광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가녀에 로광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하여튼 내 기운이 강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나가. 그래서 이렇게 일주를 이렇게 로강으로 짜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가주가 된 경우가 많아. 여명일 경우에는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임자의 여명, 무슨 을류의 여명, 신유의 여명은 결혼하면 남편이 거의 백수야.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주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벌어서 진짜로 서너 개를 써야 될 정도로다가 그런 사주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건강. 이제 도망력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도망력에 대해서 도망력에 대해서 이거 왜 이래? 도망력에 대해서 보시면요, 당연히 자수는요,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인, 역마에. 자, 이렇게 짜겠죠? 자,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목화를 짤 쪽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유금하고 말이에요, 해수. 특히 임자의 홍룡에 내가 일지에 이미 왕지에 지금 이렇게 도화를 깔고 있는데 유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임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이성의 난을 좀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망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운이, 간이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부부가 헤어지는 전체 단계가 마련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도화와 망신에 대해서 이미 홍념을 깔고 있으니까 아까 경술하고 상황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난에 항상 취약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업상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조직 관리라든가 공직이라든가 뭐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이쪽에서 왜 자수가 잣귀, 천귀를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쪽에 순수하게 교육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순수한 어떤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하여튼 그 조직을 가냐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자일주들은요, 특히 이 자수가, 그 다음에 임자의 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차기 때문에 신장이 있죠, 신장의 병이라든가 신장으로 오는 이명의 병이라든가 혈류의 병인 당뇨가 온다라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냉대하증이 오고요, 손발이 절릴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식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임자 일주들 대단히 하여튼 이렇게 일인의 어떤 양인이라 그럽니다만